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뚱뚱한데 여러분보다 좀 못났는데 잘생긴 남자 만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맞아. 주변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여자들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복스처럼 쌍년처럼 이 잘생긴 거 아는 존잘남이 나한테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제서야 연애만 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4단계가 아니라 5단계, 6단계로 넘어간다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본질이자 정답입니다. 천사는 5층짜리 빌라, 폭스는 롯데타워다. 남자는 롯데타워에 오름으로써 마침내 그 여자를 단순한 연애만 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어쩌면 결혼까지 갈 여왕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폭스학개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폭스학개론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의 그 1등 수강생 구구님을 모셨는데요. 구구님 오늘 어떤 주제를 요청하셨죠? 폭스학개론에 대해서? 잘생긴 거 아는 나쁜 남자를 꼬시는 분들이에요. 잘생긴 거 지가 알고 있는 나쁜 남자 꼬시는 법. 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잘생긴 걸 알고 여자가 매달릴 거 아니까 자꾸 어떤 쓰레기 짓을 해도 넌 어차피 내 곁에 있을 거잖아. 이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러붙는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구구님한테 함부로 하고 네. 너가 나 안 좋아하면 딴 여자 만나지 이런 이제 가짜는 네. 스탠스를 취하는 그 남자들을 꼬시는 걸 물어보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구구님이 이 잘생기고 아는 나쁜 남자를 최근에 꼬셨다는 후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구구님이 옛날에 만났을 때는 못 꼬셨단 말이죠. 맞아요. 구구님의 천사인 시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구님이 천사였을 때 그분을 왜 못 꼬셨을까요? 연상이시니까 한차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자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갓 성인 됐어가지고 좀 어려웠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약간 응축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너무 잘난 거라니까 제가 약간 조용히 그냥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젠가 날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내가 관심만 표출하고 잘 해주면 저 남자가 넘어올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보고 있는 저희 구독자 여성분들, 그 남자를 꼬실 때 잘해주기만 하는 게, 천사는 잘해주기만 하는 여자죠. 잘해주는 게 효과가 있었나요? 구글님? 아니요, 완전 그냥 파트너로만 잠깐 봤다가 금세 다른 여자 만났다가 군대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1단계에서 6단계로 좋아한다 했죠. 네. 기억나시나요, 구글님? 네. 1단계는 무관심, 2단계. 2단계가 뭐였죠? 그냥 관심만 주고. 관심만, 이용만 하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DM으로 찌르기만 하는 그 이상한 남자애들. 3단계가 파트너죠. 4단계가 연애고. 그러니까 구구님도 2, 3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맞아요. 그 남자의 사랑이. 왜냐? 잘해주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천사가 아니라 폭스처럼 그 남자를 꼬실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3단계에서 끝났어요, 구구님이. 네. 그 남자에 대해서. 네. 지금은 이제 한 3.7단계 정도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 네네네. 이제 구구님은 제 40폭스 책을 읽으셨으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변하셨나요? 천사에서 폭스로 변하실 때. 제가 천사일 때는 진짜 징징거렸거든요. 징징거렸다.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징징거렸다. 진짜 정병녀 마냥 맨날 울면서 왜 너는 나를 안 봐주냐면서 징징징징거리고. 징징거렸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거네요. 네, 엄청 불안정했어요. 차분하지 못하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제가 오히려 이 남자가 징징거리는 걸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구구님은 차분한 스탠스가 된 거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나의 징징거림을 해결할 수가 있냐. 천사의 시절에 그 남자가 밤에 연락이 안 되고 딴 여자 만나러 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셨죠.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가 불안 스위치가 켜졌고 상대가 떠나갈까봐 하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면서 카톡도 집착하게 되고 과잉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구구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내면 아이의 불안정함을 들여다보고 그 불안정 애착을 다루는 게 효과가 있으셨나요?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네. 그 내면아이 인형 사가지고 이제 제 어릴 때 너구구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때 왜 그렇게 불안했었니? 부모님한테 외면받았던 거. 이런 걸 하나둘씩 꺼내면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남자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불안했구나. 여러분들 그 상담심리학의 게슈탈트가 말했습니다. 감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 사실 그 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겪은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남자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 있는 내면 아이가 떨고 있는 거예요. 내면 아이는 눈앞에 나한테 불안정한 사랑을 줬던 그 부모님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혼자서 알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상담사가 지구상에 없겠죠. 상담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감정의 지하 엘리베이터를 지하 100층이라 하면은 혼자서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내려가서 같이 감정을 들여다 보게끔 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저 같은. 그래서 이 순간을 보셨고 당연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을 다루면서 진정한 이제 공주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정의한 공주는 자신의 불안을 다스릴 줄 아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되셔서 이제 이 천사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폭스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폭스 법칙 중 하나는 천사는 징징거리고 폭스는 차분하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공주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아이를 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좀 어떤 게 또 달라지셨나요? 남자가 아직도 여자가 좀 있거든요. 아 그쵸. 잘생긴 거 지가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연애 시장에서 굉장히 포식자입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 주변에 그런 남자분들 보면은 알아서 연락이 오고 어디 술자리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여자가 붙어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클럽에서 MD가 그냥 바로 입장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MD 프리패스. 네, MD가 프리패스. 네. 근데 여러분들이 MD 프리패스 정도의 존잘남을 또 원한단 말이죠. 그쵸. 좋잖아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잖아요. 특히 이거 보는 도파녀분들 미치죠. 그냥 얼굴에 미쳐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도 소개팅 모임에 열고 있지만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 얼굴을 1000배 정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아이들을 낳고 싶으니까. 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서 꼬시면 돼요. 제가 여자가 있어도 그냥 이제는 쿨하게 그냥 갔다 와. 쿨하게 갔다 와? 네, 그냥 갔다 와. 그러니까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얘가 너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래? 했더니 우리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럼 놀면 되지. 그게 무슨 걱정이야.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어쨌든 구구님은 천사였던 시절에는 그 남자의 주변 여자 관계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그걸 쿨하게 보내지 못했단 말이죠. 계속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고 집착하고. 왜냐면은 저 여자한테 가버릴 거니까. 네. 근데 폭스로 변한 구구님은 어떻게 된 거다? 그냥 갔다 와. 갔다 와. 왜냐면은 여왕이 됐거든. 내 스스로를 내가 여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스스로를 드높인 거예요. 만나고 와. 내가 더 예쁘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갔다 와. 근데 내가 더 예쁜 거 알아서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법칙 중 하나, 폭스는 그 남자 주변의 여자를 전부 추녀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야구장을 갔어요. 만약에 구구님이 그 남자가. 네. 그 남자가 앞에 치어리더 엉덩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그 입꼬리가 이제 한 75도 정도 올라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네. 그때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보냐? 그쵸. 약간 짜증을 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구구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치어리더 진짜 예쁘다. 약간 이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근데 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남자 주변의 여사친에 대해서 불안과 질투만을 내비친다면 폭스는 자기를 스스로 여왕으로 드높이고 그냥 그 주변 여자들을 추녀로 만든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남자가 그 여자의 반응을 보고 당황합니다. 당황한다는 건 어떤 감정이냐면 남자 입장에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의 감정을. 여자의 리액션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여자가 좋다. 재미없는 여자가 질린다. 남자분들이 의식적으로 말하는 재미는 예측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감정을 좀 더 받아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좀 더 나한테 애교를 부리고 잘해주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도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다 남자의 사랑은 도전이다. 도전이라는 거는 열정이 불러일으키고 저 여자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약간 쌍년이다. 쌍년 같은 그런 면모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내가 쌍년같이 안 하고 그냥 고분고분 잘해주고 다 맞춰주고 너한테 매달리고 집착하고 했는데 어땠어요? 떠났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3단계에 머물렀잖아요. 파트너만 하고 못 사귀었잖아요. 당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원하는 알파남과의 연애를 도와드리게 하는 연애 코치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심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또 스킨십을 하려고 얘가 각을 재는 거예요. 3단계 파트너로만 가려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사귀면 하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랬었어요. 근데 남자가 미안하지 그러면서 너희 집 쪽으로 근처에 일이 있는데 영화라도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랑 성관계를 한다는 거는 엄연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남자한테서 무엇을 선물 받나요? 얼굴, 금전적인 경제력, 밥을 얻어먹거나 그 다음에 또 뭘 얻어먹을까요? 안정적인 감정, 든든함, 보호, 그쵸? 그 다음에 배울 점, 존경심, 멘토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아버지 임하고 영상이죠. 네 가지를 받아내라고 했어요. 그 네 가지가 출중한 남성일수록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고 훌륭한 알파남의 자격을 갖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주나요? 그 남자한테? 리액션. 좋습니다. 감정을 주죠. 또 뭘 주나요? 몸? 그쵸. 성관계죠. 두 개 말고는 크게 막 존경을 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정을 줘야죠. 아까 말했던 그 남자가 계속 도전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질문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냐? 남자가 그 여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십이 있어야죠. 나의 일에 되게 굉장히 교양이 있고 나한테 지적질을 할 줄 알고 내 실제 사업에 아이디어를 내고 나랑 동등하게 서 있는 그 여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나 여러 군사적인 주요 인물들한테 실제로 조언도 하고 7개국을 했다 하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지 어쨌든 굉장히 능력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십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여성으로서 성관계가 이거는 그냥 여성의 미라 할게요. 하지만 내적으로도 아내가 되어서도 그 남자가 여러분을 여자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여자인 거예요. 다 가졌다는 감각이 아니라 그게 여우성이죠. 도전하고 싶고 남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존경은 뭐냐면 존 가트만이 그랬죠. 40년 이상 인과부부로 살아가는 남녀의 특징이 뭐냐 존경과 경제력을 교환하는 이 두 남녀. 구글님이 그 남자의 일과 성취와 경제력과 모든 걸 존경을 보내고 남자는 내가 구글 같은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성공한 거구나. 호날두가 조진아한테 70억 달러짜리 약혼 반지를 껴준 것처럼 경제력을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남자만큼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야죠. 그럼 뭘 줘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겁니다. 파트너십이고 여우성을 줘야 그제서야 연애만 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4단계가 아니라 5단계, 6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본질이자 정답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교환하는 게 남녀예요. 준호님 뭐 이상한 소리세요. 너무 순수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순수하지 않게 이런 교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관계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순수합니다. 저의 견해가 아니라 관계학의 아인슈타인, 존 가트만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순수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그 전에는 구구님이 이 교환을 신경 안 쓰고 너무 손쉽게 이걸 줬어요. 맞아요. 너무 손쉽게 허락을 했어. 성관계를. 맞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1에서 10이라고 봤을 때 구글이라는 여자한테는 내가 1만 투자해도 성관계 해주네? 너무 땡큐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1로서 정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내 가치를 올려야죠. 내가 내 가치를 10 이상으로 올려야지. 너가 나한테 낮에 데이트도 신청하고 영화도 보러 가라 해야 되고 음악까지 사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다 사줘. 싫어? 가, 그러면. 사귀지 말고 나랑 관계도 하지 말고 그냥 가. 딴 여자랑 해. 그렇게 값싸게 주는 여자애들이랑 해. 라고 말하는 게 폭스죠. 네.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죠. 어떤 요구를 하셨나요? 요즘에 두바이 존트 쿠키가 유행이잖아요. 두바이 존트 쿠키 지금 날짜가 이제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난립니다. 제 여자친구도 사달라고 난리인데 어제 두바이 쫀트 쿠키를 사주셨나요? 남자분이? 네,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어쨌든 뜯어내셨잖아요. 네, 뜯어냈어요. 또 뭐 뜯어내셨나요? 데이트 비용 다 낸다 했습니다. 좋아요. 그건 경제력에 관한 부분이고 그 남자의 감정 또한 좀 투자를 이끌어내셨나요? 전 주토피아를 안 봤는데 주토피아. 그 남자가 주토피아를 봤다는 거예요. 주토피아가. 그래서 제가 근데 영화비 좀 아깝지 않냐? 한 번 더 보는 게 이러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재밌는 거 너 때문에 또 보게 됐는데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천사였던 시절에 구구님 상상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안 돼. 그때는 구구님이 스스로 내 가치는 그냥 1이야. 이 남자가 나를 1로서 사가면은 1로서 나를 바라봐주면 그것마저 땡큐지. 완전 저자세잖아요. 근데 이제 구구님은 내면 아이도 다루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스스로 여왕으로 드높였고 가치를 10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구글이라는 여자는 이전에 1이었던 여자가 아니라 이제 10이다. 내가 10 정도, 10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만 성관계를 받아낼 수 있는 고가치한 여자구나. 구글님의 철벽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5층짜리 빌라가 아니라 롯데타워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는 성취의 동물이고 인정욕구에 목말라 있고 내가 스스로 이뤄냈다는 그 자부심과 자존 가오에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남자병이죠. 내가 남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바에 죽어버리겠다. 그냥 남자는 가오 그 자체예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제 하정우가 최민식을 왜 칼로 찔렀겠어요? 부하를 시켜서. 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렇게 팬 거예요. 그럼 그런 남자가 여러분들 5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펴야 만족스럽겠어요? 롯데타워 옥상에서 담배를 펴야 만족스럽겠어요? 롯데타워 옥상. 내가 롯데타워까지 올랐네? 그게 여러분이 성관계를 허락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너가 100층 정도는 올라와야 나를 가질 수 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마치 지금 그 남자가 구군님과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 존나 힘들었다. 내가 100층까지 올라왔네? 진짜 구군은 존나 어려운 여자다. 뭐가 좋은 거냐면 다른 남자도 존나 힘들겠네? 그러니까 안전한다. 아무도 이 철벽을, 아무도 이 성벽을 오를 순 없다. 나만 뚫어낸 거다. 하고 그게 사귀고 나서도 여러분들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층짜리 빌라였어. 내가 5층만 올라와도 되는 여자였어.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남자들도 5층만 오르면 오를 수 있는 여자네? 이 여자는 물란하다. 이 여자는 성적으로 접근이 쉽다. 이 여자는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 절대 안 해. 그 남자가 여러분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여자하고 평생 섹스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성적 파트너잖아요.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자한테 원하는 겁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는 여자하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되어서도 뭔가 섹시하지 않고 여자로서 안 보이는 여자하고는 섹스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혼내지 못하고 지적질을 못하고 파트너십이 있는 여자하고는 섹스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내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론을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천사는 5층짜리 빌라다. 폭스는 롯데타워다. 롯데타워. 남자는 롯데타워에 오름으로써 내가 오른 이 타워의 층수에 안심하고 그 높이에 감탄하고 여자를 고가치하게 평가함으로써 마침내 그 여자를 단순한 연애만 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어쩌면 결혼까지 갈 여왕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폭삭기론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제가 이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언급했었거든요, 제가. 전 남친한테 도시락을 싸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거에 발작을 해서 너가 그걸 왜 싸? 내가 그럼 사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빠 발렌타인데이 때 근데 우리 사귀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다 하니까 저한테 그 남자가 저 불려시라고. 여러분들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나한테 빠졌나? 이런 호감적인 단어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귀엽다, 예쁘다 이거는 너무 뻔하고요. 네. 불려시 같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진짜로. 그냥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9단계까지 왔어요. 그 말을 함으로써 3.9로 올라. 천사는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그 남자만 바라봐. 맞아요. 프리셀렉션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온전히 너가 가졌어. 난 너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폭스는 항상 경쟁자를 출연시킵니다. 그 남자의 능력을 건드려요. 뭐냐면은 이 방송식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구구님한테 마음이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구구님이란 여자가 그 남자한테 줬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보이시죠? 도시락은 뭐냐면 사실 감정이에요. 도시락을 싸줘도 그 정성을 보는 거잖아요. 구글이라는 여자가 그럼 나한테는 왜 이 정성을 안 주는 거지? 나는 이 감정을 얻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쓰겠죠. 더 잘해주겠죠. 카톡을 하겠죠. 집에 데려다 주겠죠. 뭐라도 알려주려 하겠죠. 더 꾸미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용해보세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남자가 발끈한다. 그 남자가 갑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해준다. 이거에 대한 레벨을 높다 하면은 여러분한테 빠져든 겁니다. 천사는 이 교환관계를 모르고 그냥 만나요. 그러다 헤어지는 거예요. 구구님이 결정적으로 그 남자의 더 사랑을 끌어올렸던 거는 내가 이전에 그 남자한테 줬던 감정의 레벨이 5면은 나는 지금 너한테 5가 아닌데 3 정도인데 전 남친한테 5 정도 했어. 너 아직 5 정도는 아니야. 라고 또 건든 거예요. 네, 맞아요. 열정을 불러일으켰죠. 네. 남자는 하면서 그래? 내가 더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도전하고 쉽게 맞는 겁니다. 그게 여우성이에요. 정리하자면 경쟁자를 출연시켜서 네. 결국에
또 가치를 받아낸다. 투자를 받아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됐어요. 네. 저희 1등 수강생 구구님의 사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영상이 많은 여성분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였던 구구님은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모자이크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냥 엉망이고 그 여성의 여우성, 파트너십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과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저 건강한데요? 건강하지 않아요.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 빵꾸가 몇 개 뚫려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구멍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폭스가 되는 길은 꼬리치고 그렇게 교활하고 남자 등쳐먹는 게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그냥 이런 여성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외모와 관련이 없어요. 물론 외모도 남자가 원하는 높이면 높일수록 좋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 여러분 뚱뚱한데 여러분보다 좀 못났는데 잘생긴 남자 만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여자들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폭스처럼 쌍년처럼 이 잘생긴 거 아는 존잘남이 나한테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그분들을 폄하한 게 아닙니다. 좀 통통하신데 보면 여친 나 존잘이야. 맞아요. 그런 유튜브 분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몇 명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 하려고요. 그들은 몸에 체화가 됐을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너님? 저한테 이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그 남자가 넘어와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선사처럼 굴면은 떠나요, 저를. 그게 떠나간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천사인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저의 칼럼으로 폭스가 점점 돼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폭스학 개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구님과의 이런 소통 방식의 영상이 좋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구님을 제가 자주 불러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한테 헌신하고 버려지는 천사일까요? 아니면 남자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폭스일까요? 천사 폭스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보세요.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다면 실전 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남자가 그지같이 말할 때 천사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폭스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시뮬레이션을 전부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0% 수리 책자 안에 여성이 결혼하기 위한 모든 지혜를 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혼 정략의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에 추가 선물이 있으니 반드시 읽어주세요. 저는 이 책자만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전부 아끼고 나랑 맞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시간을 줄이며 원하는 남자와의 결혼에 반드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